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엄청 기쁘겠죠. 그럼 하루 뒤엔 아직 좋긴 한데 처음만큼은 아니야. 일주일 뒤엔 그냥 통장에 있는 돈 중 하나일 뿐이야. 한 달 뒤엔 아, 맞다. 그때 받았었지. 이게 바로 우리의 뇌가 행복을 망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적응이라는 치명적인 버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새 차를 사도 처음엔 설레지만 며칠 뒤엔 익숙해지고, 최신 스마트폰을 사도 한 달 뒤엔 그냥 폰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로또에 당첨돼도 몇 년 뒤면 원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적응 현상입니다. 뇌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면 곧 익숙해지고 결국 우리는 다시 평범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행복을 오래 지속할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행복은 운이 아니라 조작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행복한 상태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도파민 성취에 기쁨을 주는 호르몬, 옥시토신 따뜻한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 세로토닌 차분한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 엔도르핀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호르몬.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억지로 기뻐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호르몬 도파민부터 시작해볼까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이렇게 결심했지만 결국 이불 속에서 눈만 껌뻑거리다가 다시 잠든 적 있나요? 이제 진짜 공부 시작해야지.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10분 만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던 경험은요? 이게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도파민이란 동기부여와 보상의 열쇠.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연료이며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충분하면 목표를 향해 에너지가 넘치고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끼며 집중력과 창의력이 올라갑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아무리 쉬운 일도 귀찮아지고 미루는 습관이 생기며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동기 넘치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즉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텐션이 올라가는 음악을 들어라.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고 순식간에 기분과 에너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실전 팁. 아침 기상 루틴에 신나는 음악 한 곡 추가하기. 출근 등교길에 활력 넘치는 플레이리스트 듣기. 일할 때 집중력을 올리는 음악 활용하기. 이 스마트폰 없이 진짜 휴식을 가져라.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잠깐 쉬려고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버리고 더 피곤해진 느낌. 왜 스마트폰이 도파민을 망가뜨릴까? 짧고 강렬한 자극을 계속 받으면 뇌가 도파민을 과소비하게 됩니다. 실전 팁. 하루 최소 30분 스마트폰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면서 일식적인 휴식을 연습하세요. 10분만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3. 작은 목표를 해결하라. 우리는 종종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해결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를 반복할수록 도파민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점점 더 큰 목표를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전 팁. 책 한 권 읽기가 어렵다면 하루 10쪽만 읽어보세요. 운동해야지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오늘 10분만 뛰어보자라고 설정하세요. 4. 달달한 보상을 활용하라. 어릴 때 시험을 잘 보면 부모님이 맛있는 간식을 사주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전 팁. 힘든 일을 끝냈다면 초콜릿 한 조각을 먹어보세요. 공부 1시간 뒤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식으로 보상을 설정하세요. 운동 후에는 내가 수고했다며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신나는 음악 한 곡만 들어도, 핸드폰을 잠시 내려두고 휴식을 취해도, 작은 성취를 이루는 습관을 들여도 우리의 뇌는 점점 더 행복한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됩니다. 다음은 옥시토신 파트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회식 자리에서 애써 웃고 있지만 마음이 공허할 때, 카톡창은 가득 차 있는데 정작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때,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부족 신호가 발생합니다. 옥시토신이란 관계의 끈을 강화하는 호르몬.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관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연결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형성하며 외로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이 충분하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사소한 대화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며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듭니다. 옥시토신이 부족하면 사람들과 있어도 감정적으로 단절된 느낌을 받고 쉽게 외로움을 느끼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옥시토신을 자연스럽게 증가시켜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즉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주기. 사람을 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답은 YES. 연구에 따르면 단 20초 동안 포옹하면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신체 접촉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 포옹이 옥시토신을 올릴까? 신체 접촉을 하면 뇌는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라고 인식함, 불안감이 줄어들고 심박수가 안정됨,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감 상승. 실전 팁.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한 번 5초 이상 꼭 안아주기. 반려동물을 쓰다듬으며 교감하기. 어색하다면 가볍게 하이파이브나 손 터치부터 시작하기. 작은 터치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따뜻함을 인식하고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2. 의미 있는 식사를 함께하기. 혼자 밥을 먹을 때와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 기분이 다르다고 느낀 적 있나요? 같은 음식이라도 친구들과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진 적은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뇌에서 실제로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왜 같이 먹는 식사가 옥시토신을 올릴까?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 특히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라는 의미가 담길 때 옥시토신 효과 배가. 그래서 가족끼리 밥을 함께 먹는 습관이 관계 형성에 중요한 이유. 실전 팁. 가족이나 친구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기. 간단한 간식이라도 챙겨주면서 이거 먹어볼래? 라고 건네기. 배달 음식을 먹더라도 같이 앉아서 대화하며 식사하기.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 친구들과 쓸데없는 대화하기. 야, 너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디로 갈 거야? 이상형이 뭐야? 너 진짜 연애하면 어떨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진짜 웃겼던 거 기억나? 이런 별거 아닌 대화가 실제로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의미 없는 대화가 옥시토신을 올릴까? 깊은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는 순간 옥시토신 분비 증가. 사람들은 논리적인 대화보다 감정적인 교감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 그래서 가벼운 농담과 잡담이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줌. 실전 팁.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아무 말 대잔치 해보기. 너무 논리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만 하려고 하지 말기.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기. 쓸데없는 대화가 많을수록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타 반려동물과 교감하기.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 고양이가 골골거리면서 몸을 비빌 때,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 동물과의 교감이 옥시토신을 올릴까? 반려동물과의 신체 접촉이 신뢰 호르몬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강력한 트리거. 강아지와 눈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옥시토신 분비. 심지어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도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옥시토신 증가. 실전 팁.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 카페나 보호소 방문해보기. 하루 5분만이라도 동물과 교감하는 영상 보기. 작은 교감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포옹 한 번만으로도, 친구와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립된 느낌에서 벗어나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파트에서 이어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불안했던 순간, 괜히 예민해져서 별것도 아닌 일에 욱하고 화가 났던 날,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경험. 이 모든 것이 세로토닌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란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감정을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감정 기복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감정 기복이 줄어들며 차분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과 초조함이 커지고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세로토닌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4가지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1. 밤에 동네 산책하기. 스트레스가 쌓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밖을 걸어본 적 있나요?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차분해지는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죠? 이게 바로 세로토닌 효과입니다. 왜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될까?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동안 뇌에서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증가,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감소, 걸으면서 바람을 맞고 풍경을 보면 감정이 안정됨. 특히 밤 산책은 더 강한 세로토닌 효과를 줍니다. 조용한 거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을 정리할 기회가 되며 불필요한 자극 없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전 팁. 스마트폰 없이 이어폰을 끼고 차분한 음악과 함께 걸어보기. 목적 없이 천천히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 풍경에 집중하기. 바쁜 하루를 마친 후 자기 전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돌기. 하루 10분만 걸어도 세로토닌 수치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햇볕 쬐면서 자연광 보충하기.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이 되면 괜히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반대로 맑은 날 따뜻한 햇볕을 쬐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경험은요? 이게 바로 세로토닌과 햇빛의 관계 때문입니다. 왜 햇빛이 세로토닌을 올릴까? 햇빛을 받으면 몸에서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활성화. 이게 세로토닌 원료. 하루 1530분만 햇볕을 쬐어도 뇌에서 세로토닌 생성량 증가. 자연광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도 조절. 밤의 숙면 유도. 실전 팁.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햇빛 쐬기. 점심시간에 짧게라도 야외에서 산책하거나 창가에서 햇빛 받기. 실내에만 있더라도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 햇빛을 쬐는 습관만 들여도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세명상하면서 뇌를 비우기. 머릿속이 복잡할 때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진 적 있나요? 이게 바로 명상의 힘입니다. 명상이 세로토닌을 높이는 원리. 깊은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뇌가 과부하 상태일 때 명상을 하면 세로토닌 리셋 효과 발생. 명상 후에는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서 평온한 기분 유지. 특히 계속 불안하고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명상을 하면 세로토닌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하루 5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기. 명상을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 잡생각 배제.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고 조용한 환경에서 온전히 휴식하기.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차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하기.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세로토닌 수치 증가,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감소 효과까지 동시에 발생.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엔도르핀 행복 호르몬까지 활성화. 실전 팁. 매일 102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조깅하기.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자전거 타기. 숨이 차오를 정도로 가볍게 땀을 흘리면서 신체 리듬을 깨우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세로토닌이 안정적으로 분비되면서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마지막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 파트에서 이어갑니다. 엄청 힘든 운동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 기분이 이상할 정도로 상쾌했던 순간, 너무 웃겨서 배가 아프도록 웃고 난 뒤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린 느낌. 뜨거운 사우나에 있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온몸이 짜릿해지는 순간, 이게 바로 엔도르핀 효과입니다. 엔도르핀이란 자연이 준 최고의 진통제, 뇌에서 생성되는 천연 마약 같은 물질. 강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느낄 때 분비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극대화함. 심지어 러너스 하이 같은 황홀한 상태까지 유도. 엔도르핀이 충분하면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고 기분이 가벼워지며 활력이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엔도르핀이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며 스트레스가 쌓여도 해소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엔도르핀을 자연스럽게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즉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배꼽 잡고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한가 보네 하고 착각하면서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실전 팁: 유튜브에서 가장 웃긴 영상 하나 찾아서 보기. 재미있는 밈이나 짤을 저장해두고 스트레스 받을 때 보기. 하루 한 번 거울 앞에서 30초 동안 억지로라도 웃어보기.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멍, 촛불멍 하면서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없이 불멍을 바라본 적 있나요? 혹은 인센스 스틱향을 태우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본 적은요? 이런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불멍이 엔도르핀을 증가시킬까? 불빛의 일정한 패턴과 따뜻한 온기가 뇌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 심리학적으로 초점 없는 시선이 뇌의 과부하를 줄여줌. 조용한 공간에서 향기와 불빛을 함께 즐기면 감각이 최적화되면서 엔도르핀 증가. 실전 팁: 집에서 초를 켜놓고 은은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멍 때리기. 인센스 스틱향을 태우면서 향을 맡으며 깊이 호흡하기. 벽난로 영상이나 캠프파이어 영상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기. 이렇게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엔도르핀을 활성화합니다. 참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겨라. 운동이 끝난 후 기분이 이상할 정도로 상쾌했던 경험 있죠? 이건 단순히 몸이 개운한 게 아니라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엔도르핀을 올리는 원리.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엔도르핀을 방출하면서 통증 감소, 기분 상승, 스트레스 해소 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우울감 완화, 집중력 향상까지 도움. 특히 러너스 하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되면 기분이 황홀해질 정도로 엔도르핀이 증가. 실전 팁: 운동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 10분만 가볍게 움직이기. 러닝, 수영, 테니스 같은 박진감 넘치는 운동을 해보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산소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로 강한 자극 주기. 운동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강력한 엔도르핀을 만들어냅니다. 사달달한 간식으로 작은 행복 느끼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초콜릿 한 입을 먹었을 때 기분이 확 풀리는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엔도르핀과 관련된 보상 시스템입니다. 왜 단 음식이 엔도르핀을 증가시킬까? 단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과 함께 엔도르핀도 활성화됨. 달콤한 맛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상승. 하지만 너무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기므로 보상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실전 팁: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을 보상으로 먹어보기. 좋아하는 커피, 차, 디저트 한 입을 음미하면서 행복한 순간 만들기. 하지만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순간에 즐기면서 보상 효과 극대화하기. 작은 보상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뇌는 이 행동을 반복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학습합니다. 배꼽 잡고 웃는 것만으로도, 불멍을 하면서 감각을 리셋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가끔씩 작은 보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활력 넘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운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목표를 이뤄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행복한 상태를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도파민 작은 성취로 동기부여를 활성화하고, 옥시토신 사람들과의 유대감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세로토닌 감정을 조절하며 평온함을 유지하고, 엔도르핀 스트레스를 날리고 활력을 되찾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모든 걸 듣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볼 건가요?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